한국수자원공사가 관리하던 개성공단의 정수시설에 이 폐쇄 봉인을 못하고 나왔다. 참 이런 웃기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정부가요, 예를 들어서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날 개성공단 중단을 하겠다면 적어도 개성공단에서 관리위원장은 9일쯤이나 8일쯤 나오라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는 뭐를 갖다가 하라고 하고, 개성공단의 시설물을 관리하는 사람은 다 우리 정부와 관련되는 사람들일 거 아닙니까? 그 사람들한테는 정부 관리 발표 직후부터 어제 오후 5시까지 사이에 그런 정수시설 폐쇄라든지 이 한마디로 준비해야 될 일들은 하고 나오게 그렇게 지시가 떨어지고 또 해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리고 정부가 10일날 발표했으면 11일날 북한에 오후 4시 50분에 북한이 다 몰수한다 나가라 했는데, 그럼 하루에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? 하루 동안에 이 직원은 뭘 하다가 정수시설을 봉인도 못하고 그냥 쫓겨나왔습니까? 북한이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추방했다고요? 우리가 영화 같은 거를 보면 어떤 전쟁에서 어떤 도시를 점령했다가 시설을 점령했다가 부득이 철수하게 될 때 전부 폭파합니까? 미국 영화 한번 보십시오. 블랙 호크 다운이라든지 아메리칸 스나이퍼나 이런 영화 보면 헬리콥터가 격추되었거나 제로 다크 서티 이런 영화를 보면 어떻습니까? 자기 장비조차도 남기고 가는 장비에 대해서는 전부 폭발을 해서 다 터져버리고 흔적을 남기지 않고 깔끔하게 해놓고 나옵니다. 흥남 철수할 때요, 1950년 12월 24일에 흥남에 남겨놓은 모든 군부대 트럭이니 장비니 탱크니 폭발물이니 전부 다 깔끔하게 정리해서 폭파시켜버리고 나왔습니다. 지금 어떤 시대인데 이런 것조차도 정리를 못하고 몸만 빠져나왔다. 참 이렇게 참 이야기하는지요, 한심한 꼴입니다. 진짜 나라의 아래부터 밑에까지 몽땅 썩었습니다. 자, 이 와중에 입주업체들은 이제 정부를 상대로 이제 마이크를 열었습니다. 비상대책위원회를 열어서 이 피해 보상을 요구하기로 했고, 정부의 보상이 미흡할 경우 소송도 불사할 계획이다. 자, 이분들한테 제가 한마디 하겠는데, 오늘 어떤 신부님이 아침에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. TV에서 업체들이 정부에 대해서 물자를 못 갖고 나왔다고 소송 운운하는데 말 순서가 직원이라도 무사히 빠져나와서 참 다행이다, 피해는 많습니다,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. 지금 사람이 빠져나오는 문제하고 그 다음에 손해본 문제하고를 어떻게 놓고 우선순위로 이야기해야 되는가. 업체 사장님들 좀 새겨보시길 바랍니다. 누가요 그 업체 사장님들 보고 개성공단 계속 사업 안 하면, 거기 안 들어가면 죽인다 했습니까? 거기에 들어갈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모르고 들어가셨습니까? 저임금이 탐이나고 정부의 각종 기반 시설 제공이 탐이 나고 그래서 간 거 아닙니까? 그 반대급부는 뭡니까? 언제 어떻게 돌변할 줄 모르는 북한의 행동, 그것이 위험 요인 아닙니까? 그래서 북한이 만드는 특구에 중국 업체조차도 안 들어가는 겁니다. 신해주 특군이 과거에 무슨 나진성봉 특군이 누가 들어갑니까? 왜? 굉장히 위험한 거죠. 북한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사업을 하기에는 정말로 한 치 앞도 애척할 수 없는 불가측성이 있는 이 정권 집단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저런 집단과 사업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저는 10년 전에 미국의 정부에 있는 지인으로부터 들었습니다.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을 운영하는 데 대해서 노브레인이거나 매드 미쳤다고 그랬습니다. 자, 그러면 좀 돈 문제도 이야기는 해야 되겠지요. 정부가 어느 정도 물리줘야 되겠지요. 그러면 그 이야기를 하는 것도 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? 우리 피해가 크다, 직원이 나와서 그래도 다행이다, 정부가 도와줘서 고맙다, 근데 정부가 우리의 피해에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,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한 며칠이라도 정부가 어떻게 하는가를 좀 보고
지금 뭐 중소기업은 대체 부지를 조성하거나 뭐 해외에도 조성해 주겠다. 뭐 중소기업 관련 기관은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있고 정부도 뭐라고 할 거 아닙니까? 그 다음에 나온 걸 보고 이거 가지고는 우리 피해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다. 그래서 정부가 우리하고 이 협의체를 가지고 회의를 하기 바란다. 하면서 거기서 자기 요구 조건 내고 정부가 또 이야기하는 것도 없고 이만큼 갭이 있는데 이거는 안 된다. 이러다가 소송 이야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? 어떻게 첫날부터 소송 이야기를 합니까? 정부가 왜 패소했겠습니까? 북한에 대한 무슨 보복 때문에 전적으로 패소했다고 보십니까? 개성공단에 있는 인력들이 다음 단계로는 북한이 더 도발을 진행할 때 전부 인질로 잡힐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한 부분이 더 크지 않았겠습니까? 한 8,900명, 1,000명이 인질로 잡혀보십시오. 구출해요? 특수작전으로요? 꿈같은 소리 하지 마십시오. 뭐 블랙호크 다운 같은 영화 볼 일이 있습니까? 그래서 빼낸 거 아닙니까? 그나마 83명인가 남아있는 가장 작을 때 10일날 발표한 거 아닙니까? 설 연휴 3일 마지막 날 체류 인원이 가장 작을 때. 그래야 북한이 인질로 잡아도 100수십 명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? 그랬다가 나중에 인질로 잡히면 업체 사장님들 뭐라 그러겠습니까? 인질로 잡힌 사람에 대해서 또 정부가 전부 보상을 하라고 소송을 제기했을 분들 아닙니까? 그래서요, 우리는 친북 좌파가 아니고 누가 친북 좌파라 했습니까? 개성공단의 새로운 기회와 역할, 민족의 밝은 미래가 있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정부로부터 홀대받고 무시받는 게 슬프고 분하다. 아니 돈 벌러 가셨지요. 뭔 놈의 민족 운운합니까? 정말로요. 말 좀 가려가면서 합시다. 아니 기업하는 사람의 목적이 돈 버는 거지요. 한국에 사든 개성공단에 사든 아프리카 사든 동남아시아에 사든 국가 민족을 위해서 애국하기 위해서 개성공단에 기업하러 가셨습니까? 자, 그리고요. 정부가 좀 더 시간을 두고 2월 말이나 3월 초에 개성공단을 닫겠다고 통보한다고 해도 미국이나 일본이 한국에 북한 비핵화 의지가 약하다고 보겠느냐. 무슨 소리를 합니까? 2월 말 3월 초에 갔다가 지금 국제적으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, 미국의 대북 제재, 일본의 대북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 업체 사장님들 때문에 대북 제재도 못하고 뒤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들이 미국이나 일본이 뭐라 그러겠습니까? 이 새끼 말이야 저거 문제로 불똥이 떨어졌는데 저거는 돈 퍼다 주고 있다 이 소리밖에 더 듣겠습니까? 솔직히 언제 닫아도 닫아야 될 공단이었습니다.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미사일을 개발하는 한요. 솔직히 말하면 2006년에 핵실험했을 때 그때 초창기에 닫았어야 되는 겁니다. 정부도 뭐 각종 정부 관련 산하기관들도 개성공단에 들어가 있는 업체들의 사정을 이해를 하고 이분들을 도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을 겁니다. 이 업체들 중에서요 70%는 한국의 어떤 기업이 없이 오직 공장 하나 달랑 있는 게 개성공단이 다래요. 그러니까 한국에 땅도 없고 한국에 뭐또 사업체도 없고 개성공단에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북한 근로자들 한 200~300명, 100~200명 불러서 거기에 돈 좀 투자해서 시설물 넣어가지고 그게 다라는 겁니다. 이것도 정상적인 기업 형태는 아니지 않습니까? 결국 북한의 저임금을 당분간 따먹겠다. 내 돈 크게 들일 일 없다. 공장 부지 임대할 필요도 없고 공장 시설 지을 것도 없다. 장비만 갖다 넣으면 된다. 사람은 거기 싼 인력이 무진장 있다. 제가요 어려움 겪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이상 말은 안 하겠는데요. 어려울 때일수록 말과 행동을 가려가면서 해야 그것이 고통을 겪는 분들이 피해를 회복하기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. 자, 그리고요. 이 개성공단에 경협보험을 가입하라 했는데
이 경협보험에 들어게 되면 현재 투자된 유형 자산의 90%로 손실을 이렇게 커버할 수 있는데, 경협보험 가입 업체도 60% 정도인 76개에 불과하고 40%는 이 보험도 안 들었대요. 단일 사업장 운영 업체는, 즉 한국에는 사업체가 없고 북한에 개성공단에 있는 게 유일한 사업장인 그런 운영 업체는 아파트형 공장에 입주한 섬유 의류 업체로 규모가 작은 영세 기업들이다. 이런 기업들이 70%에 가까운 80개사에 이른다. 대부분 200명의 북한 근로자를 고용해 OEM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해 대기업 등 국내외 거래처에 납품하는 사업을 하고 있다. 개성공단 폐쇄는 이들에게 주문을 넣는 바이어 단절로 이어진다. 뭐 이런 겁니다. 개성공단 기업협회 수석 부회장을 하고 있다는 9GAIT 이희근 대표는 개성공단을 당장 대체 제품을 생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면서도 정부가 기업들이 생산을 지속하고 고용을 유지하는 등 경영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. 이분은요, 개성공단에서 600명을 고용해서 의류를 만드는 업체인데 개성에 단일 사업장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. 그래서 현재 북한에 압류된 원제품과 부자재가 30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. 자, 이 부분에 대해서요, 참 개성공단에 달랑 사업체 하나 운영하다가 그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어찌하시려고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? 그래서 바이한테 납품하려면, 내가 개성공단 문 닫았으니까 정부가 내가 납품할 수 있도록 해주라. 이거 정부가 그렇게 해줘야 되는 겁니까? 개성공단 들어갈 수 있는 분들은요, 내가 한국에 공장이 많아. 이 사업을 굉장히 오래 했어요. 한국에 여러 군데서 이 사업을 해왔어요. 근데 참 생산성이 떨어지고 이 노임이 비싸고 이러다 보니까 손도 이렇게 빠르고 기술도 있고 노임도 아주 싼 개성공단에 가서 일부 생산을 내가 해오겠다. 그런 분들이 가셨어야 되는 겁니다. 그래서 뭔 일이 생기더라도 그냥 거기에 넣어놓은 장비나 재료나 좀 날리는 거고. 근데 달랑 개성공단에 사업 하나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참말로 이렇게 하셨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. 참 저는요, 여기에서 세월호 그림자를 봅니다. 앞으로 개성공단 입주업체분들과 정부 간의 소송부터 시작해서 시위, 항의, 그리고 여기를 지원하는 야권, 종북 좌파 해서요, 어떤 일이 벌어질지 불을 보듯이 뻔히 보이는데요. 정말 정부가요, 이분들 잘 도와드려야 됩니다. 그렇지만 정부가 도와드리는 것도 우리 자유시장 경제, 자본주의 하에서 원칙과 틀에 맞게 도와드려야 됩니다. 정부의 편의 제공이나 각종 지원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. 그러면 그걸 넘어서는 어떤 요구들을 할 때 이 정부는 어떻게 할 것인지 잘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. 자유시장 경제 좋아하시는 분들 많은데요. 개성공단 문제는 자유시장 경제로 말하자면 이것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. 어떻게 여기 가서 사업을 한다고 하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모르겠습니다.